32강도 오르지 못한 이 월드컵 궁금증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왜 남아공전 선발에서 뺀 것인가? 정말 갈등설, 보복 차원인가? 오늘 청문회장에서 의원들이 홍명보 전 감독에게 물었습니다. 첫 소식 이기상 기자입니다. 홍명보 전 국가대표팀 감독의 국회 청문회 출석. 첫 마디는 사과였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후 각종 의혹에 대해선 부인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인터뷰 문제로 충돌했다는 이른바 라커룸 불화설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선수들에게 이 인터뷰 하지 말라는 걸 종료를 하라 그랬죠. 손흥민, 이재성 선수는 아마 계속 인터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해서 의견 충돌이 있었다는 얘기들이 하다 있습니다. 사실과 좀 다릅니다. 저는 이 소식이 나온 다음부터 선수들 편에 섰었고요. 손흥민 선수와의 불화설에 대한 추궁은 계속됐습니다. 남아공전에 손흥민 등등이 출전 못한 게 홍명보의 보복 차원이었다. 그런가요? 아니요, 그런 건 전혀 없었고요. 이재성 선수하고 손흥민 선수가 안 뛰었다고 경기를 졌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두 선수 출장이 되지 않은 것은 저희 전술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홍 전 감독의 고액 연봉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본인 감독 연봉 38억 맞는지 공개할 수 있습니까? 얼마였습니까?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38억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훨씬 적습니다. 함께 출석한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의 이 발언도 논란이 됐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에서 16강에 진출했었다면 오늘 청문회가 열렸을까요? 안 열렸을까요? 16강 이상 됐으면 열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축구협회는 국민의 신뢰를 다 잃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자, 오늘 청문회 축구협회를 질타하는 자리죠. 의혹을 밝혀내는 자리고요. 그런데 한 청문위원이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에게 이런 문자를 보낸 게 포착이 됐습니다. 더 잘 배려해 드려야 하는데 송구합니다. 이래갖고 제대로 검증을 할 수 있을까요? 이솔 기자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그동안 대한체육회의 정관과 규정을 모두 준수해 왔습니까? 열심히 준수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반 사항은 없었습니까? 위반 사항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축구협회는 앞서 특정감사 등에서 확인되었듯이 정관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여러 번 특정감사도 받아왔습니다.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의 질문을 던지는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 정 전 회장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언론에 그대로 포착됐습니다. 윤 의원이 더 잘 배려해드려야 하는데 송구하다고 하자 정 전 회장은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자리 말고 다른 자리에서 인사드리겠다고 답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의 폐단을 비판하며 청문회에 나선 문채희 의원이 정작 뒤에서는 청문회 증인의 읍소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윤 의원은 개인적인 친분 관계에도 배려하지 못해 송구하다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사적인 건 사적인 거고 공적인 건 공적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준비한 질의를 그대로 다 했고 그것이 과연 우리 청문회장에서 지금 왜 문제가 되고 있는지.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오늘 청문회에선 홍명보 전 감독 선임 과정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그동안 불투명하고 특혜 소지 있다는 비판 많았었죠. 정몽규 전 회장, 홍 전 감독을 1순위로 추천을 받았다며 의혹을 부인했는데요. 저희가 당시 그 추천했다는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에 11차례 회의록을 모두 입수해봤습니다. 그 추천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최주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전력강화위원장 정혜성 위원장께서 저에게 1순위로 홍명보 감독을 추천했고요. 홍명보 감독을 1순위로 제가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제가 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전력강화위원회가 홍명보 전 감독을 1순위로 추천했고 그 판단을 그대로 따랐다는 정몽규 전 회장. 전력강화위원회 회의록을 전수 분석한 결과 추천 과정은 순탄치 못했습니다. 2024년 6월 9차 회의,
정혜성 당시 전력강화위원장이 1차 협상 실패 과정을 설명합니다. 액수도 가능한 감독 후보 4인을 접촉했고 연봉 등 모두 오케이를 해서 협회에 전달했더니 결렬되었다며 애써가지고 후보자를 뽑았는데 또 협회에서 협상을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합니다. 당시 외국인 감독과의 협상을 마쳤는데 협회가 거부하자 강한 불만이 표출된 겁니다. 정확한 금액을 알려주지 않으면 지난번과 똑같이 협상 중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사흘 뒤 10차 회의, 홍명보 전 감독을 포함시켜 5명을 다시 추렸고 정 전 위원장은 홍 전 감독을 1순위로 포함해 3명을 정 전 회장에게 보고했고 최종 낙점됐습니다. 한 전력강화위원은 당시 홍 전 감독 선임에 찬성하는지 손들어보라고 하는 등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네, 뉴스타편이 준비한 10가지 소식 차례대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순위부터 공개합니다.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축구협회 청문회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홍명보 전 감독, 또 정몽규 전 협회장을 향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홍명보 증인, 축구협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를 했는데 본인 감독 연봉 38억 맞는지 공개할 수 있습니까? 얼마였습니까?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38억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훨씬 적습니까? 훨씬 적습니다. 제가 이거를 밝힐 수 없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뭐 위약금을 물게 돼 있습니까? 예, 뭐 여러 가지 법적인 조항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국민들이 지금 다 보고 계신데 밝힐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먼저 금액을 제한한 거는 축구협회인 건 맞습니까? 본인이 제한한 겁니까? 뭐 상호 협의하에 했습니다. 돈 뭐 더 달라고 뭐 그런 거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시한 금액이 바로 홍명보 감독님, 아까 연봉 얘기 잠깐 하셨는데 기존보다는 진전된 답변이었어요. 38억 원에 훨씬 못 미친다. 세전입니까? 세후입니까? 세전입니다. 세전에 38억에 훨씬 못 미친다. 네, 맞습니다. 네, 청문회 최대 쟁점은 홍명보 전 감독의 선임 과정에 특혜가 있었냐 뭐 이런 건데요. 고액 연봉도 좀 논란이 됐었습니다.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 연봉을 38억 원 정도 받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본인이 직접 거기에는 훨씬 못 미친다 이런 답변을 하네요. 최동호 평론가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액수는 못 밝힌다라고 하는데 왜 공개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일단은 야구는 연봉을 공개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반대로 축구 같은 경우에는 뭐 선수도 그렇고요, 감독도 연봉 공개하지 않는 것이 거의 룰처럼 되어 있습니다. 왜 공개하지 않느냐 하면은 제조업의 어떤 그 상품가와는 다르게 원가계산이 다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스포츠에서는 또 브랜드나 인기와 관련돼 가지고 이 고무줄 뛰듯이 이 연봉이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하는데 비슷한 레벨에 있는 선수라고 할지라도 인기 또는 협상의 기술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 때문에 이런 것으로 인해서 혹시나 오해나 또는 구단 또는 선수 입장에서 손해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연봉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38억 원은 북중미 월드컵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언론에서 추정치로 발표한 금액이기도 한데요. 사실은 최소한 38억 원, 홍명보 감독은 이 38억 원보다 훨씬 작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소한 20억 원 이상은 될 것이라는 게 축구협회 안팎의 얘기이고요. 한 가지 일종의 홍명보 감독이 운이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배경이 2002년 히딩크 감독 그리고 그 뒤에 2006년 끝나고 2010년에 허정무 감독이 국내 감독으로 월드컵 대표팀 맡아서 남아공에서 16강에 올라갔거든요. 그 이후로 국내 지도자들 사이에서 이제 우리도 대표팀 감독 맡을 만한 수준이 됐다라고 해서 외국인 감독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계속 분출됐었거든요. 또 한 가지 외국인 감독에 비해서 국내 감독이 너무 절대적으로 저평가받고 있다. 외국인 감독이라 해서 무조건 연봉을 높이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이런 불만들이 홍명보 감독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그때쯤에 강하게 안팎으로 축구협회에 압박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런 배경이 작용이 돼가지고 홍명보 감독으로서는 이전 국내 감독보다는 많은 연봉에 계약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홍명보 전 감독이 선임이 되던 과정에 좀 불투명한 절차가 있었다 이런 의혹이 있었죠. 이른바 빵집 면접을 둘러싼 특혜 의혹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절차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본인 축구협회 오래 계셨잖아요. 축협 전무이사도 하시고 축구협회 행정에 대해서 누구보다 훤히 보고 계셨을 텐데 그런 빵집 앞에서 하는 면접으로 감독이 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거 진짜 이상하다 이런 생각 안 하셨습니까? 의원님, 저희가 감독을 선정할 때 특히 외국인 감독 선정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비행기를 타고 가가지고 문제가 없다고 아직까지 생각하시는 겁니까? 국민들과 축구 팬들과 평생을 뛰어오신 축구 동료들 앞에 그때 절차적 무시와 행정 누락이 있었다라고 실토하실 생각 없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집 앞에서 만난 게 국민들께서 좀 불투명하다라고 생각은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은 저는 제가 집 앞에서 만났다고 해서 어떤 특혜나 어떤 이익을 요구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빵집 면담으로 세상에 연봉 20억이 넘는 국가대표 감독이 임명이 됐어요. 그게 특혜가 아니에요? 저는 제가 불공정으로 감독이 된 거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정강희 위원도 아니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저는 제안을 받고 수락한 사람입니다. 당시 전력 강화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고 나는 그냥 제안받고 수락한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빵집에서 만났던 이게 면접이라고 볼 수 있을지 면담인지 모르겠지만 이 과정에 대해서도요. 국민들이 불투명하다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내가 보기엔 특혜는 아니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 이게 뭐 해서는 안 되는 설명이었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단 우리나라 그 축구협회 관련된 규정에 국가대표 감독 뽑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가 명백하게 위배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정몽규 회장 그 재판에서 진 것도 그 이유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을 홍명보 감독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홍명보 감독의 말을 잘 들어보면 내가 국가대표 감독이 되는데 문제가 없었다가 아니에요.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는 내 잘못이 아니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건 내 잘못이 아니고 축구협회 잘못이지. 어쨌든 나는 국가대표 시켜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국가대표 하라고 해서 했다. 이 난 이야기 수락만 아니겠습니까? 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홍명보 감독이 진짜로 축구 인생 40년을 산 사람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홍 감독도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연봉을 왜 못 밝힙니까? 저건 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연봉 계약의 당사자는 축구협회하고 홍명보 감독일 거예요. 홍명보 감독이 의지가 있고 축구협회도 그래 둘 사이의 계약서에서 이거 오픈하면 안 된다는 계약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두 당사자가 합의하면요. 국민 앞에 연봉 홍명보가 얼마 받았는지 밝힐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왜 안 밝힙니까? 38억보다 한참 못 미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한 5억 정도 빠졌으면 한참 못 미치는 겁니까? 10억 못 미치면 한참 못 미치는 겁니까? 이 정도 사태가 됐으면 홍명보 감독은요 밝혀야 되고요. 축구협회도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 일이 더 커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걱정됩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임생 전 이사 같은데요. 이번에 불참을 했습니다. 캄보디아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올 수 없다.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요. 최동호 평론가님. 일단 이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홍명보 전 감독 일방적인 얘기밖에 들을 수가 없고 물론 지난번 국감 때 뭐 비슷한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임생 전 이사가 와서 설명을 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전력강화위원회의 위원장이 사퇴하고 난 뒤에 이임생 전 기술총괄 이사는 지난해 그 국정 현안 질문에서 정몽규 회장으로부터 전권을 부여받아가지고 내가 홍명보 감독을 선임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전권을 부여받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전권을 회장이 부여할 근거도 없고요. 그 당시에 그 기술총괄 이사는 전력강화위원회의 자격도 없었습니다.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기술총괄 이사 자격으로 홍명보 감독을 만나서 문제가 되는 빵집 면접을 통해 가지고 주도적으로 이 홍명보 전 감독을 대표팀 감독으로 추천을 해서 선임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와서 얘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고 확실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몽규 전 회장이나 예. 그리고 홍명보 전 감독의 뭐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거의 뭐 구체적인 정황은 이미 드러났다라고 보고요. 네. 오히려 지금 본인은 불출석 사유로 캄보디아 그러니까 해외 취업이 됐기 때문에 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캄보디아까지 굳이 가가지고 대한민국 대표팀을 지내고 대한민국 수원 삼성을 지낸 이 경기인 출신이 캄보디아까지 굳이 가가지고 감독도 아니고 기술 이사를 할 이유는 없다라고 봅니다. 뭐 굳이 간 이유는 뭐 청문회 회피인 것이 거의 명백해 보이는데 네. 이렇게 이 자리를 피하고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하기 곤란한 점이 있다는 것을 오히려 반증한다라고 보거든요. 예.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더욱더 뭐 비겁하다는 이미지와 함께 공궁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뭐 생각이 됩니다. 네.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홍명보 전 감독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논란도 제기됐었는데요. 홍 전 감독 오늘 이렇게 답했습니다. 입장문 내용을 보면 관련 증빙자료, 업무 추진비에 관한 증빙자료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실을 통해서 바로 좀 제출해주면 좋겠고요. 축구협회도 저희가 계속 요구했는데 답변을 안 해서요. 코치가 가까이 살았고 그래서 사적으로 쓴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지침을 보면요. 지침은 왜 만듭니까? 지침을 지키지 않으려면. 증인 홍명보의 그 내용들을 보면은 어린이날, 현충일, 광복절 이럴 때도 쓰셨어요. 근데 그런 거가 옳지 않잖아요. 의원님, 제가 아까 좀 오해를 했는데요. 제가 협회에 있는 법인카드를 쓴 내역은 제가 없었는데 제가 그동안 같은 장소에 쓴 제 내역은 가지고 왔습니다. 그거를 제가 아까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제가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좀 이따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청문회를 통해서 뭔가 소명을 할 것처럼 했는데 직전까지 자료는 내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최진봉 교수님, 근데 뭐 법인카드, 협회의 법인카드 내역은 없는데 내가 사용한 내역은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갔는데요. 저도 좀 이해가 안 가요. 예. 제가 그냥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확인하지 않은 거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법인카드가 또 있는 거하고 협회 거 법인카드가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그 두 가지를 분리해서 얘기했다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본인이 예를 들면 업무 추진비로 감독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또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 카드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협회에서 지급한 뭐 협회에 소속돼 있는 카드가 또 있을 수도 있고요. 그건 제가 알 수 없지만 분리해서 얘기한 걸 보면 아마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 홍명보 감독이 해명하고 있는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무슨 예. 말이냐면 자기 집 주변 뭐 소위 이제 분당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외국인 코치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때 아침에 식사도 하고 뭐 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법인카드 업무 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규정 자체가 축구협회 안에도 있어요. 예를 들면 휴무일, 그러니까 휴무일에는 사용 못하게 돼 있고요. 예. 밤 11시부터 아침 7시 그리고 자택 근처 이렇게 있는 곳에는 사용을 극히 제한합니다. 근데 주로 거기서 많이 사용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괜찮다. 내가 코치하고 먹었으니까 괜찮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코치하고 먹었다 하더라도 그 규정을 지켜야 되잖아요. 네.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지키는 게 맞는데 그 규정에 어긋난 행동을 하고도 내가 외국인 코치와 함께 식사하고 같이 뭐 뭘 사 먹고 이랬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원칙을 만들고 규칙을 만든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청문회에서의 또 다른 쟁점은 선수 기용과 관련된 그런 문제였는데요. 이런 질문과 답변이 나왔습니다. 남아공 전에 손흥민 선수와 이재성 선수가 초기 출전 못한 것은 홍명보 감독과의 갈등이 있었기 때문이다. 보복 차원에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축구 팬들이 문제 제기를 합니다. 자, 지금 저 선수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손흥민 출전시켜야 한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옆에서 김진규 코치가 들었다는 겁니다. 들었습니까? 네, 들었습니다. 근데 네. 저게 손흥민 선수가 잠깐만요. 예. 제가 지금 말한 남아공전에 손흥민 등등이 출전 못한 게 홍명보의 보복 차원이었다. 그런가요? 아니요, 그런 건 전혀 없었고요. 저 때 선수가 얘기한 다른 선수 출전시켜야 된다. 그건 누굽니까? 조규성 선수였습니다. 축구 팬들은 손흥민 선수, 이재성 선수가 남아공전에 초기 출전 못한 것이 패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틀렸어요? 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졌어요, 그럼? 왜 졌어요? 왜 그렇게 졸전을 벌이고 왜 졌어요? 이게 후반전 교체돼서가 아니고요.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시간이라고 해서 잠깐 쉬는 시간에 얘기를 한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는 이미 후반전에 투입한 상황이었고 최민희 의원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저렇게 몰아세운 거였는데요. 이현종 의원님. 네. 그러다 보니까 왜 졌냐 이렇게 꼬치꼬치 캐무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최민희 의원을 질타하는 여론도 좀 있더라고요.
최민희 의원이 요즘 최고위원 선거하느라고 바쁘셔서 확인을 못 하신 모양인데 이미 저 사실은 저 나왔을 때부터 다 알려졌던 사실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강인 선수가 조규성 선수와 굉장히 합이 잘 맞아요. 예전에 대회 때도 보면 이강인 선수가 올려주면 조규성 선수가 헤딩으로 넣고 이런 사례들이 꽤 많았거든요. 지고 있으니까 공격수를 넣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예. 해서 이제 뭔가 어떤 이 좀 탈출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런 제안을 한 것인데 글쎄 왜 졌냐고 이야기를 하면 그 누가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이게 이제 축구 전술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실 지금 오늘의 청문회는 축구 전술에 관한 문제를 묻는 게 아니라 지금 축구 행정에 관한 문제점들 사실 국회의원들이 전술을 어떻게 알겠어요? 네. 축구를 뭐 한 번도 해보지도 않았을 텐데 근데 저렇게 왜 졌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저도 답을 못 하겠는데 그거야말로 뭐 한두 가지 원인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어떤 이 작전의 원인일 수도 있고 또 선수의 어떤 원인일 수도 있고 감독의 원인일 수도 있고 모든 것이 결합이 돼서 결국은 저렇게 나타났는데 저렇게 코치에게 왜 졌냐라고 물어보면 참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청문회가 처음부터 이 국회의원들이 사실은 이런 축구에 어떤 전문성이 없는데 이런 전략 문제나 이 전술 문제를 다루는 게 타당하냐. 지난번 우리 한번 경험했지 않습니까? 예. 결국 그렇게 시간을 잡아먹고도 결국 못했잖아요. 예전에 이 축구뿐만 아니라 야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종목에서 특히 스포츠 종목에서 청문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국민적 조롱거리가 많이 됐어요. 예. 그 어떤 이 스포츠의 어떤 특성이나 내용도 잘 모르고 막 질문하고 그래서 꽤 문제가 됐었는데 또다시 이런 문제가 반복된 것 같습니다. 사실 청문회를 하기로 한 게 꽤 됐습니다.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한다면 더 알찬 질문이 나올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선수 기용에 있어서 질타가 나오니까요. 김진규 코치는 일단 이재성, 손흥민 선수가 안 뛰어서 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보복도 아니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최동호 평론가님. 저희가 이제 월드컵에서 이제 패배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 얘기를 했던 게 뭔가 불화설 이런 게 있었다. 라커룸 불화설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뭐 이런 설명 같아요. 라커룸에서 이제 불화설이 있었다라고 보도가 됐었고요. 뭐 그 예를 들면 홍명보 감독은 부인하고 있지만 이제 불화가 무엇이냐, 갈등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홍명보 감독과 선수들의 입장이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라커룸에서 뭐 불화까지는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예. 그다음에 인터뷰 문제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베테랑들과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김민재 선수 정도의 그 중간급 선수들과의 갈등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 가지고 과연 이 홍명보 감독이 이재성과 손흥민을 선발해서 보복성으로 제외했느냐는 이거는 뭐 홍명보 감독이 스스로 얘기하지 않는 한 전혀 확인 불가한 얘기인 것이죠. 자, 그리고 과연 이 감독이 남아공전에서 패하면은 32강의 실패인데 32강전 진출 실패를 염두에 두고서도 과연 이 보복성으로 제외했겠느냐라고 믿을 분들은 없을 것 같기도 했습니다. 예. 사실 이 최민희 의원의 그 질의를 보고서는 두 가지가 딱 느껴졌거든요. 지금까지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 때로는 사실과 다른 강한 이 추측성 보도도 있었었는데 이런 언론 보도 내용에서 한 발자국도 더 나가지 못했다. 질문 내용이 이거 하나고요. 그다음에 또는 정말 그 원님 사또 재판처럼 홍명보 감독이 보복성으로 이재성, 손흥민 선수를 선발해서 제외했다라고 결론을 지어놓고 이 김준규 코치로부터 그에 맞는 답변을 얻어내기 위해서 계속 추궁을 하다가 네. 자승자박한 질의응답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홍명보 전 감독과 함께 증인으로 출석한 정몽규 전 회장은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정몽규 전 회장이 이 과정에서 반성이나 해명보다는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답변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우리 한국 축구 대표팀이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16강에 진출했었다면 오늘 청문회가 열렸을까요? 안 열렸을까요? 16강 이상 됐으면 열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6강에 오르고 안 오르고의 문제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벌써 축구협회는 국민의 신뢰를 다 잃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전 국민이 다 알다시피 회장 4선 도전할 때 50억 기부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혹시 올해 하셨습니까? 사퇴 전에 안 하셨나요? 무슨 말씀하시나요? 협회에 50억 기부하겠다고 하셨는데 하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 50억 기부 얘기하기 전에 요번에 그 30억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잖아요. 성적에 따라 질문할 게 너무 많아요. 네. 안 하셨죠? 못했습니다. 아직. 네. 16강에 진출했으면 청문회는 없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상황인식이 저렇다는 게 참 답답한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중꺾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도 있고 졌지만 잘 싸웠다. 우리 국민들은 열심히 뛴 것으로만도 만족하고 박수를 쳐줄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엔 경기가 너무 형편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다 벌어진 일인데 정혁진 변호사님, 협회장을 했던 분의 상황인식이 저런 거네요. 글쎄요. 근데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32강 넘어서 16강까지 갔으면 이런 사태 없었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야구는 투수 노름이라고 하지만 축구는 감독 노름이라는 이야기 많이 있습니다. 네. 좋은 감독 선임하면요 성적이 높아져요. 그다음에 성적이 나쁜 것은 감독 문제인 경우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죠. 홍명보는요. 이미 실패한 감독 아니었습니까? 브라질 월드컵 때 홍명보 성적이 1무 2패였어요. 예. 1승도 못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명보를 다시 또 국가대표 이런 경우 한 번도 없고요. 다른 나라에도 아마 예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홍명보가 감독이 됐습니까? 국가대표 원래 협회 규정에는 전력강화위원장이 이게 그 국가대표 감독을 뽑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권한도 하나도 없는 그 기술이사가 전권을 휘둘러서 홍명보가 국가대표 감독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기술이사가요. 홍명보 감독의 대학교 후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32강은커녕 아주 처참한 성적을 우리나라 월드컵 역사상 거의 최하위 성적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건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청문회에서 그 정몽규 회장부터 시작해가지고 홍명보 감독은 진짜로 본인의 모든 것들을 다 그 이야기하고 다 오픈하고 그다음에 국민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해 저런 식으로 우리발을 내면 되겠는가 그런 생각 듭니다. 예. 정몽규 전 회장이 사선에 도전하면서 했던 약속이 50억 원을 기부하겠다라는 거였는데요. 그게 제대로 이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최동호 평론가님, 의원의 질문에 좀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네요. 예, 좀 당황했죠. 예. 당황했는데 오늘 답변한 것을 보고 한 두 가지 정도가 떠올랐거든요. 저 50억 원이 정몽규 회장에게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 전가의 보도였다. 그리고 또 마치 그 알라딘의 램프처럼 급할 때마다 50억 원을 투자하겠다, 기금으로 내겠다, 사재를 털겠다 얘기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나온 얘기는 지난해 사선 회장의 선거 출마할 때 공약이었는데 지키지 않았다는 게 지금 밝혀진 거고요. 그 이전에도 50억 추론 얘기했다가 전부 다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말은 뭐냐 하면 스스로 회장이 되어야 된다는 어떤 그 명분이나 가치가 없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축구인들이 이 명백히 봐야 됩니다. 축구인들이 왜 정몽규 회장을 뽑았느냐. 기업인이고 대기업 회장이니까 투자를 할 것이다. 근데 결국 투자할 데가 없다는 게 지금 스스로 밝힌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뽑을 이유가 없었음에도 계속 뽑았다는 얘기인데 오늘 저에게 50억 사재 출연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로 이 축구인들은 모여서 이 얘기 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도 속았습니다. 이 얘기 해야 된다고 보고요. 축구협회는 다른 모든 종목과 다르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체육단체인데 존립 기반을 갖추고 있는 협회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축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종목은 전부 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지원금을 받아야 되는데 축구는 A매치가 있기 때문에 또 국민적인 어떤 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대표팀의 스폰서도 영입할 수 있고 A매치 중계권도 판매할 수 있고 해가지고 예. 수익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기업인들의 도움보다도 축구인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노력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런 여건을 갖췄다라고 보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예. 어쨌든 아직은 못했다라고 하니까 지키실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